지금 처음에는 우한 중각에 있는 우한 지역에서 생겨온 아주 전부 다 전국 전 세계적으로 짚혀서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지역을 이제 지칭을 해서 우한 바이러스 아니면 한국 바이러스, 뭐 이탈리아 바이러스 이렇게 함으로써 또 그 지역에서 나오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차별화,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많다고 그래가지고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2월 10일 날 공식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름은 그 코비드-19이라고 나옵니다. 코로나 플러스 그 다음에 그 바이러스 플러스 질병 디지즈 합쳐가지고요. 코비드-19이라고 지금 공식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급성 호흡기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다음을 보시면요. 이 전파 경로를 말씀을 드리면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대인 감염을 통해서 가장 흔하게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기침, 재채기로 공기 중에 이렇게 호흡기, 비말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있죠? 그것 때문에 감염이 생기고요. 또 만지거나 또 악수 같은 대인 밀착 접촉을 통해서 또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이 재채기를 하면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적어도 1m 반경은 퍼져나가거든요. 여러분이 재채기를 하면 그러면 이 표면에 그 바이러스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플루엔자 플루 우리가 독감 바이러스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우리가 기침을 하거나 지금 이렇게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표면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몇 날 며칠 동안 사는지는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왜냐하면 신종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걱정하는 독감 바이러스 있잖아요. 그거는 적어도 48시간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채기를 했을 때 이 표면에 비만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48시간 동안 이 바이러스가 살기 때문에 누가 여기서 터치를 했거나 만지면 그 사람이 감염이 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염력이 강하다고 하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정도는 살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유념해 두시고 여러분이 재채기를 하거나 그러면 주변을 항상 소독하는데 관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그 다음에 증상으로는 아주 경미하게 무증상도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감기 증상을 보이거나 또 심각하게는 점점 이제 기침, 호흡곤란이 심해지면서 심각하게 폐렴이 일어나거나 또 심부전, 신장에 이제 긴장이 생겨가지고요. 그러고는 이제 아주 정말 심하면 이제 부득이하게 또 사망하는 경우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CDC, 그러니까 국제 질병통제 예방센터에서는 현재로서 이 코비드-19에 노출된 후 이틀 내지 2주 정도, 14일 정도 사이에서 증상이 발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복기가 한 2주 정도는 되시니까 여러분이 행여나 누구를 외국에서 그런 CDC에서 지정된 감염된 지역으로 온 사람들을 만났다거나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사이는 잠복기구나, 잠복기에는 내가 나가지 말아야지라고 이렇게 스스로 좀 남을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진단 및 치료. 지금 한국에서는 굉장히 진단을 빨리빨리 진행 중이죠. 어찌 그렇게 잘 되고 있을까? 그 지금 진단 시약이 빨리 이제 할 수 있는 시약이 그 RT-PCR이라 그래가지고 그 기구가 지금 있답니다. 그래서 최단 6시간 내에 이 사람이 확진자인지 음성인지 그렇게 지금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지금 현재까지는 특정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를 죽이려고 하는 특정 치료제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대신에 사람들이 지금 치료하고 있잖아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증상들, 폐렴이나 심부전, 그 다음에 호흡곤란 이렇게 있을 때 그런 증상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학 어르신들이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그렇게 지금 치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한 특정 치료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백신 당연히 신종이니까 지금은 없죠. 백신이. 그리고 백신을 만들려면 우리가 적어도 1년 내지 2년 걸립니다. 그래서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증명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1, 2년 시간이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백신을 만들려면. 그래서 누가 뭐 백신 만들었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믿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하고 있는 치료는 증상을
이제 완화시키고 증상을 치료하는, 그다음에 합병증을 예방하는 그런 치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인데요. 그다음 지금 셀프 모니터링 자가격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 내에 그 코비드 19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난 14일간 그 CDC가 지정한 지역 그래서 체류했던 모든 사람은 공항에서 지금 코비드-19 증상이나 감염 위험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보건당국에 반드시 연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감기나 열이 37도 이상, 37도 5도 이상 4일 동안 지속된 경우, 특히 지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 당뇨나 고혈압, 다른 신부전 이렇게 해서 평상시에 이제 또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특히 당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본인들의 몸이 면역력이 지금 굉장히 낮아 있습니다. 이렇게 기저질환을 계신 분은. 그래서 바이러스가 침입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또 합병증을 생길 그런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령자분, 특히 65세 이상인 부분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나약하고 취약하십니다. 이 바이러스에.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요. 건강관리에. 그 다음에 권타감이나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분들은 꼭 보건당국에 연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감기 증세가 있거나 이제 약간 기침이 난다거나 몸이 이상하다 그러면 지금 병원에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 가셔서 전화를 하셔야 되는데, 그 가실 때 반드시 내가 어디 여행 갔다 왔다, 아니면 누구를 만난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막 병원 가시면 그 어르신들 모르는 상태에서 어르신도 감염이 되고, 그러면 병원에 가시면 또 다른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환자분들이 지금 안 그래도 몸이 취약한 상태인데 얘기하지 않고 본인 가시면은 다른 거기 있는 환자들도 같이 감염이 되겠죠, 쉽게. 그러니까 가실 때는 반드시 전화하시고 약속하시고, 내가 이렇지 않았나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반드시 얘기하시고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예방 수칙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발열 등의 감기 증상이 보이시면은 학교나 출근 삼가하시고 그거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은 되도록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왼쪽을 보시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요. 꼼꼼하게 손을 씻는 게 중요합니다. 적어도 20초. 20초가 짧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빠르죠.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20초간. 근데 이거 손을 씻을 때 그냥 씻는 게 아니고 비누를 반드시 사용하시고요. 깍지 반드시 깨끗하게 쓰셔야 합니다. 그런 습관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렇게 야외에 있거나, 우리 오늘도 아주 잘 하셨는데 들어오실 때 세너타이저 다 손으로 씻으셨잖아요. 그래서 세너타이저 지금 이 시즌에는 아주 휴대용 사가지고 다니시면서 세너타이저 많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 코, 입을 씻지 않은 손으로 절대로 만지지 않습니다. 환경관리, 실내의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환기를 자주 시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휴미드하고 콜드웨어에 잘 삽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달라스는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따뜻한 지역이라서. 그래가지고 현재는 다행히 지금 북텍사스에 확진자도 없고 지금 의심하는 환자도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좀 더 이제 날씨가 좋아지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항상 실내 환기, 습기 적절히 잘 유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주 만진 물건들은 소독을 자주 하십시오. 그 다음에 건강관리 항상 중요하죠. 규칙적인 생활, 충분한 휴식 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수면을 잘 취하셔야 됩니다. 수면을 잘 취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몸 안에 있는 바이타민 D 수치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꼭 항상 잘 유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식사, 수분 자주 드셔야 된다고. 하루에 물 2리터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수분 많이 섭취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면역력 높이는 거는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도 1년 1월달부터 12월달 수치를 보면 12월 1월 2일이 그 바이타민 몸 안에 있는 바이타민 D 그 다음에 면역력 수치가 가장 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햇빛을 보지도 않고 그죠? 추우니까 바깥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내 활동만 우리가 주로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혈액 수치를 보면 면역력이 굉장히 낮아 있습니다. 12월 1월 2일이. 그리고 바이타민 수치도 굉장히 많이 낮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약한 상태에 있는데 얘네 바이러스들이 기생을 부리니까 이렇게 감염이 쉽게 잘 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하셔서 꼭 그 면역력 강화하시는 바이타민 D, 그 다음에 바이타민 12, 그죠? 12, 12 그런 약들 보충제로 더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침 재채기 할 때는 이거는 상식이죠. 입과 코를 화장지로 막고 아니면 기침하시면 참더라도 하지 마세요. 여기 하면 코로 나갑니다. 입은 막아도 항상 반드시 이렇게 자기 소매로 가리고 비말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를 하시고요. 쓴 화장지는 반드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휴지통 안에다 이렇게 실드 해가지고 버리시고요. 기침 에티켓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마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가 갈 것 같은데요. 마스크는 원래 본인에게서 나가는 이 비말을 다른 사람한테 퍼지지 않도록 그게 기본 목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감염률이 높을 때는 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체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거나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는 사용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밀접하지 않은 바깥에 있죠. 그래서 굳이 마스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 보면은 요즘 판매하는 데서 보면은 N80, N90, N95 수치를 보셨죠?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 마스크 재질이 얼마나 오염 물질을 필터링 걸러내느냐 하는 퍼센티지입니다. 그래서 N95가 지금 가장 강력한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95% 정도가 이 오염 물질이 내 코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쓰고 있으면 장시간 쓸 수가 없어요. 너무 꽉 막아가지고. 왜냐하면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위에 올라갈수록 필터 능력이 좋아지지만 공기 흐름을 차단해서 오히려 호흡 곤란과 폐 기능 떨어진 환자나 노인이 오랫동안 착용하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N95, 95 마스크는 숨이 차서요. 20분 이상 원래는 이제 제대로 착용을 하셨으면 20분 이상 착용을 할 수가 없어요. 숨이 턱턱 막혀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사용했다 그러면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병균들이 그 바이러스가 어차피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바깥에서 마스크를 보통 쓰다가 이제 집에 들어왔으니까 벗는다. 이거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는 비말이 이렇게 그냥 다 펼쳐져 있어가지고 그 위험이 오히려 낮습니다. 실내 이렇게 밀집 지역에 있는 오히려 마스크를 써셔가지고요. 왜냐하면 가까운 접촉이 많으니까 그 비말에 아까도 그림 그 전에 봤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나시는 제가 6피트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6피트라는 그림 기억나시죠? 그게 2m입니다. 우리 수량으로 이렇게 옮기면 6피트가 그래서 이 비말이 2m나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전파력이 지금 강한 상태니까 그 실내에 있으면 마스크를 이제 감염이 높은 지역에 계실 때, 오늘은 괜찮지만 이제 그런 곳에 계실 때 마스크를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기 한쪽이 이렇게 약간 철사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이 부분을 마스크를 만지는데 이 안에 절대 자기 몸 안에 되는데 만지지 마세요. 손으로 절대 터치하지 마시고 요 바깥도 터치하지 마시고 요 부분은 이렇게 숙입니다. 그래서 자기 코에다가 감 맞춰요. 그 다음에 끝만 만져가지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했죠. 그다음 끝만 만지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자기 그 턱을 아주 감싸도록 펴줘야 됩니다. 여기 턱까지. 그래서 여기가 딱 이렇게 완전히 커버가 되도록. 들리시나요? 네. 이렇게 뺄 때도 마찬가지. 다른데 저기 절대로 여기 이 부분에 손 대지 마세요. 끈내고 이렇게 빼고 휴지통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바로 올바르게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스크 아무리 쓰고 계셔도 제대로 써야지 막을 수가 있고 막 그냥 바깥쪽만 만져가지고 그럼 여전히 내 몸 안에 지금 바이러스를 계속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거의 일회용 그다음에 뭐 마스크를 뭐 삶아서 쓰니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자주 가시고 여러 번 사용하지는 마시고요. 마스크를 오래 쓰는 것보다 손 씻는 것이 훨씬 더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예방입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에브리데이 매일 업데이트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시면 좋겠고요. 또 질문이 더 있으면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 보시고 연락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텍사스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국제보건기구, 한국질병관리본부, 그 다음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왜냐하면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는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의문점 가지고 계시는 걸 풀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대하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대신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방수칙을 배웠으니까 어떤 확진자가 나타났다거나 오늘 내일 이런 소식을 듣더라도 이런 예방수칙에 맞춰서 행동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압니다. 감사합니다.